공무원으로 35년 일한 60세, 연금만 믿고 은퇴했다가 후회한 사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으로 오랜 시간 일하고 막상 은퇴를 한 뒤에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사실 은퇴라는 단어만 들으면 한결같이 이제야 자유를 얻는다라든가 연금이 있으니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루아침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 해방된 느낌도 들고 그동안 미뤄둔 취미활동이나 여행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들뜨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퇴직을 하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고민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삶의 일이라는 축이 사라지니까 심리적인 공허감이 몰려오고 또 현역 시절에 누리던 경제적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특히나 공무원이라면 연금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 잘못된 생각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다른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막상 은퇴해보니 그 연금만으로는 내 생활 수준을 지탱하기에 부족할 수 있고 오히려 갑작스러운 지출에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이렇듯 은퇴 후에 겪게 되는 현실을 좀 더 솔직하게 나누고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팁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정 직종으로 오래 일하신 분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 자영업자분들께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가까이에서 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연금만 믿다가 뜻밖의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연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60세 퇴직 공무원 김성수 씨 이야기.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60세에 정년퇴직을 맞은 김성수 가명 씨 이야기입니다. 김성수 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5년간 일해 오신 분이에요. 나름대로 승진도 꾸준히 하셨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김 씨는 연금 많을 테니 은퇴 후에도 걱정이 없겠다라고들 했습니다. 김 씨 역시도 35년이나 성실히 일했는데 이제 연금 타면 그럭저럭 살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사실 35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일반적인 직장보다 연금 수령액이 나쁘진 않습니다. 매달 꽤 안정적인 금액이 입금되니까요. 하지만 김 씨는 은퇴 후에 생활해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훨씬 많이 드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해외여행부터 가보고 싶었고 글을 쓰거나 문화생활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여행을 몇 번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초기엔 즐거웠지만 몇 번 나가다 보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노부모 간병비 같은 게 터지니 연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김성수 씨 사례에서 중요한 건 연금이 생각보다 활기찬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나 병원비나 가족 관련 돌발 지출이 생기면 그동안 모아둔 돈을 심하게 깎아먹기도 하죠. 김 씨는 지금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은퇴 전에 좀 더 구체적인 재무 설계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정작 본인은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너무 컸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2.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했어요. 58세 조기 퇴직 공무원 박현숙 씨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박현숙 가명 씨는 58세에 조기 퇴직을 선택한 공무원 출신이에요. 상황상 정년까지 몇 년은 더 일할 수 있었는데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도 있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일찍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결심이 들어서 과감히 자리에서 물러났죠. 박 씨도 퇴직 후엔 연금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년이 조금 남은 상태에서 퇴직하다 보니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해요. 그래도 일단 박 씨는 새로운 커리어를 열겠다라는 의욕이 가득했기에 다양한 학원에 등록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도 시작해봤다고 합니다. 문제는 막상 학교나 관공서라는 공적인 조직을 떠나보니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기분이 너무 크게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는 거죠. 오랜 시간 공무원 조직 내에서만 일해온 탓에 의사결정 방식부터 네트워크까지 바깥 세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문제는 심리적 공허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고 막막해지더라고요. 어쩌다 친한 동료들이랑 점심이라도 먹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다들 현직이니 바쁘기도 하고 집에 혼자 있으면서 뉴스만 보다가 괜히 우울해지고 자격증 공부도 흥미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성취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전엔 공문 한 건 처리하면 내가 일했다는 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질 때가 많았어요. 박현숙 씨 사례가 주는 교훈은 은퇴 후엔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이나 사회적 소속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시간이 확 비게 되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뭘 향해 달려야 할지 막막해지거든요. 이건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3. 준비 안 된 건강이 발목을 잡았어요. 62세 퇴직 후 요양 중인 이종민 씨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62세에 퇴직한 이종민 가명 씨입니다. 이 씨는 중간관리 자급까지 올라갔던 국가기관 공무원이었고 역시 30년 넘게 근무했죠.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은퇴 시점에 찾아온 건강 문제였습니다. 현역일 때는 바쁘고 책임감이 크다 보니 건강에 신경을 제대로 못 쓰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 은퇴하기 1년 전쯤부터 당뇨랑 고혈압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계속 근무를 해야 하니까 병원 한번 편하게 다니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퇴직 직후에 몸이 한꺼번에 망가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병원에 입원도 하게 됐고 수술까지 받으면서 통장에 있던 돈을 크게 썼어요. 아, 난 어차피 연금도 있고 지금까진 안정적이었으니 괜찮겠지 했던 생각이 너무 아니했더라고요. 결국 이 씨는 은퇴 후 몇 달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고 그 뒤에는 재활치료까지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물론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긴 했지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료비나 간병비가 생각보다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또 몸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집안일조차 제대로 못하니 가족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었죠. 시간도 돈도 건강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동안 너무 은퇴하면 알아서 해결될 거야 라고 넘겨 짚었던 것 같아요. 정년퇴직 직전에 최소한 건강 체크라도 철저히 해둬야 했는데 말이죠. 막상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연금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한 내가 직접 움직여서 벌어들이는 추가 수입도 없다 보니 불안감이 상당했어요. 이종민 씨 이야기는 은퇴 후 삶에서 빠뜨리기 쉬운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일을 하면서도 건강을 챙기는 습관, 그리고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한 긴급 자금 마련 등이 필수라는 거죠. 은퇴 후 삶을 위한 실질적인 팁? 자,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각 다른 이유로 인해 은퇴를 만만하게 봤다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팁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재무 설계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기에.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한 번은 꼭 전문가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내 재무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내 지출 패턴은 어떤가? 같은 걸 구체적으로 숫자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은퇴 후 510년간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비, 여가 활동비 등을 항목별로 나눠서 예산을 짜보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인 수치가 나와서 그에 맞춰 대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건강검진 및 생활습관 개선.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막상 퇴직하면 건강검진을 주도적으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현직에 있을 땐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검진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은퇴 후엔 놓치기 십상이죠. 퇴직 시점을 앞두고 종합검진을 받아보고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가 있다면 미리미리 해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단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은퇴 후 일이나 취미를 구체적으로 준비. 박현숙 씨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자유시간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재취업이든 봉사활동이든 취미생활이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막연히 세계 여행을 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 여행 다녀온 뒤엔 또 공허감이 탁 칠 수 있어요. 대신 주 몇 회 봉사활동을 해보겠다든지 평소 좋아하던 악기를 제대로 배워보겠다든지 조금은 목표가 선명한 활동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가족과의 관계 의사소통이 필수. 은퇴 후에는 경제적 심리적 변화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배우자나 자녀들도 맞춰야 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특히 간병이나 손주 돌봄 이슈가 생기면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미리 가족들과 대화를 통해 은퇴 후 나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다. 혹시나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협의할 건지 등을 논의해 두면 좋아요.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무원으로 35년 일했다 해도 연금만 믿고 은퇴 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물론 공무원 연금은 일반 국민연금보다 상당히 유리할 수 있고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안정감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노후가 편안하고 풍족할 거라 섣불리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은퇴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첫 출발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지죠. 재무 설계, 건강 관리, 의미 있는 일과 취미 찾기,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까지. 조금이라도 더 일찍 꼼꼼하게 챙기면 챙길수록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시라면 부디 위 세 분의 사례와 팁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즐거운 은퇴를 보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씩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이 은퇴 후의 삶에서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5년간 한 직장에서 묵묵히 달려왔습니다. 아침 출근길부터 밤늦은 야근까지 회사의 목표가 곧 제 삶의 목표였고 승진과 성과가 곧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멈춰선 제 삶은 공허함과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뭘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준비하거나 막 은퇴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회사라는 안전망을 벗어나 처음으로 나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은 저처럼 35년을 대기업에 바친 이들이 은퇴 후 깨닫게 된 삶의 진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5년 대기업 생활 후 깨달은 진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라. 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떤 분은 드디어 자유로워질 시간이 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을 느낍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는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겁니다. 저 역시 35년간 대기업에서 한 우물만 파면서 열심히 일해왔지만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회사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제가 느낀 깨달음과 함께 주변 분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경제적 안정이 삶의 기본이다. 첫 번째 사례는 제 친구인 김 씨입니다. 김 씨는 저와 함께 대기업에서 오래 일한 동료였는데 은퇴할 당시 꽤 많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 만에 그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평소처럼 소비 습관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김 씨는 은퇴 후에도 골프, 고급 외식,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경제적 안정 없이 은퇴 후의 삶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60대 중반에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에 소비를 줄이고 기존의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은퇴 전에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2.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두 번째 사례는 제 후배 이 씨입니다. 그는 퇴직 후 회사 사람들과는 이제 끝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점점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만나던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져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뒤늦게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취미 모임에 나가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가장 후회되는 것이 인간관계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사회적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중요한 축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은퇴 전에 사람들과의 유대를 유지하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찾아라. 마지막 사례는 저 자신입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휴식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즐거움보다는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회사를 떠나니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더군요. 그때 저는 유튜브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제 취미나 생각을 공유하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작은 성취감이 쌓이니 삶의 의욕이 되살아났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쉼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문장으로 이어지기 위해 나만의 목적과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창업이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우리는 평생 일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이 글을 통해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삶의 목적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은퇴 후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은퇴 후의 진정한 자유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은퇴 후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은퇴라는 말은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한편으론 드디어 회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면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지죠. 35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배운 건 많았지만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더군요. 오늘은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삶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작은 목표를 세워라.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제 지인이었던 박 과장님입니다. 그는 은퇴 후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겠다며 계획 없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첫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TV를 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엔 무료함과 지루함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 이러려고 35년 동안 고생했나 싶어. 결국 박 과장님은 작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모임에 참여했는데 이것이 그에게 다시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일상이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엔 대단한 목표가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하루에 30분 걷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같은 작은 목표도 좋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2.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두 번째로 소개할 분은 정 과장님입니다.
그는 은퇴 후 나 혼자 조용히 살겠다며 사회적 관계를 모두 끊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최소한의 대화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살면 누가 뭘 하겠어? 이제 내 인생은 나만을 위한 거야 라고 했죠. 하지만 1년 뒤에 다시 만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병원을 찾게 됐고 결국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다시 교류하며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을 줄 몰랐어. 사람은 정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더라. 사회적 관계는 은퇴 후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모임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얻는 에너지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3.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라.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이 부장님입니다. 그는 은퇴 후 이제 일도 안 하고 마음 편히 살겠다며 건강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며 살 거야 라고 했죠. 하지만 은퇴 후 3년 만에 그는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고 결국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다시 운동과 식단 관리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 자유도 행복도 다 건강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은퇴 후 삶에서 건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안정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에너지도 생깁니다. 마무리하며 행복한 은퇴는 준비된 사람만이 누린다. 여러분,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중요한 3가지 열쇠입니다. 제 주변에서 은퇴 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고요. 여러분도 이 새로운 시작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 당신이 절대 몰랐던 충격적 이유 3가지.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의 벽은 더 높아지기 마련이죠. 그냥 다시 일을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막상 퇴직 후 재취업을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3가지 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사례를 통해 현실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1. 나이로 인한 차별과 편견.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기업은 나이가 많은 직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적응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사례 1. 김씨의 경험. 김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한 58세의 남성입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경력이 너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사는 그의 경력이 과도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를 거절했고 김 씨는 점점 더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력이 많은 게 왜 문제가 될까? 라는 생각에 좌절했지만 현실은 나이와 경력이 오히려 장애물이 된 것이죠. 나이로 인한 편견이 결국 그의 재취업을 가로막았습니다. 2.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두 번째 이유는 기술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기술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년층은 재취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신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이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을 결심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다시 일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례 2 박 씨의 경험. 박 씨는 55세의 여성으로 금융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습니다. 퇴직 후 박 씨는 다시 일하고 싶었지만 회사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박 씨는 과거에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지금의 금융업계는 이미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었고 그녀는 이 기술적 변화를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결국 박 씨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재취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기술 격차라는 새로운 장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3. 경제적 이유와 일의 가치를 제고하게 되는 심리적 변화.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일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퇴직 후 다시 일을 하려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퇴직 후 나름대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있다면 다시 일할 동기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동안 놓쳤던 삶의 다른 측면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재취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사례 3 이 씨의 경험. 이 씨는 60세에 퇴직한 후 다시 일할 계획을 세웠지만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몇 달 동안 그는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건강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더 이상 바쁘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이제는 좀 더 느긋하게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재취업 대신 취미 활동과 여행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기로 했습니다. 마무리. 퇴직 후 재취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것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편견,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그리고 일의 가치에 대한 심리적 변화 등은 재취업을 가로막는 주요 이유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장벽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해 재취업을 포기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우리는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취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즐기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보는 것이 진정한 재취업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퇴직 후 재취업의 벽,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다. 퇴직 후 재취업을 고민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인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퇴직 후 다시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한 사람들 중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나이, 기술 변화, 그리고 경제적 이유는 중요한 요인들이지만 이 문제들을 넘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나이와 경력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취업에 실패하는 이유로 나이와 경력을 꼽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표면적인 문제일 뿐 더 근본적인 이유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고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특히 퇴직 후에 더 강해집니다. 오랜 시간 한 직장에서 일하며 익숙해진 업무와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새로운 규칙,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업무 방식에 적응해야 하죠.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례 1 정 씨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정 씨는 57세의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을 위해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면접 기회를 얻었을 때 그는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에 면접조차 포기했습니다. 오랜 시간 한 회사에서만 일했던 정 씨에게 새로운 곳에서 적응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죠. 결국 그는 재취업을 포기하고 차라리 안정적인 연금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와 경력보다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술 변화보다 더 큰 문제는 배움에 대한 거부감이다. 많은 중장년층은 기술 변화로 인해 재취업에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 그 자체보다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고 이미 쌓아온 경력과 지식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 결과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에만 의존하려 하죠. 이런 배움에 대한 거부감이 결국 재취업을 가로막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사례 이 김 씨의 배움 거부감. 김 씨는 30년 넘게 전통 제조업에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추천받았지만 그는 이 나이에 무슨 기술을 배워서 뭐 하겠냐는 생각에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있냐며 자신의 기존 지식에 안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화하고 있었고 김 씨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재취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배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재취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 경제적 이유로 시작된 재취업. 하지만 삶의 가치를 다시 묻게 된다. 퇴직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취업을 시도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말 무엇을 위해 다시 일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했을 수 있지만 퇴직 후에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일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즐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사례 3. 이 씨의 가치 재평가. 이 씨는 퇴직 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재취업을 위해 여러 군데 지원서를 냈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면서 그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는 돈보다 나의 시간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재취업 대신 남은 시간 동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 재취업을 고려할 때 사람들은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재취업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이와 경력, 기술 변화, 그리고 경제적 이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이 재취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삼기.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성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는 마인드 전환입니다. 적응하기 어렵다는 생각 대신 새로운 도전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기.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데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에 대한 열정입니다. 기술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만큼 우리는 그 변화에 맞춰 자신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재취업의 문이 열립니다. 경제적 이유보다 더 큰 삶의 가치를 찾기. 재취업을 경제적인 이유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나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퇴직 후 다시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야 재취업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삶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론, 재취업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라. 퇴직 후 재취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 기술,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왜 다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취업을 시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이와 경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재취업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퇴직 후 재취업, 그것은 단순히 직업을 구하는 과정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여는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의 날들, 내가 준비했던 건 틀렸습니다. 퇴직은 곧 자유일 거라고 생각했죠.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면 된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년퇴직 후 1년이 지나면서 삶은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왔죠. 정해진 수입이 없으니 매달 고정비를 충당하는 것조차 힘들었고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걸요. 단순히 연금이나 예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이에요. 그리고 우연히 배운 작은 기술 하나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본론 은퇴 후 생존을 위한 기술과 사례. 퇴직 후 직업 없이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죠. 하지만 작은 기술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제가 경험한 이야기와 다른 사례를 통해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례 1, 작은 기술로 큰 변화를 만든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58세에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소규모 연금으로 버틸 계획이었지만 막상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예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에서 간단한 에어컨 설치 및 청소 기술을 배울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 이런 걸 배워서 뭘 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청소를 해보니 의외로 손쉽게 배울 수 있었고 수요도 많았습니다. 그는 소규모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으고 한 달에 1015건 정도의 의뢰를 받아 1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기술을 알았다면 퇴직 후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던 박 씨는 이제 지역에서 에어컨 박사로 불리며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례, 이 손재주 하나로 삶을 바꾼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62세에 정년퇴직 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평소 취미로 목공예를 즐겼지만 그게 돈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SNS에 작품 사진을 올렸다가 관심이 폭발적으로 쏟아졌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자나 작은 장식품을 만들어 팔았지만 점점 더 큰 작업도 맡게 되면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났죠. 그는 나이가 들어서 배우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좋아하던 일이 이렇게 새 삶을 만들어줄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활용하면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사례 3, 디지털 기술로 새롭게 시작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60세에 은퇴 후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그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딸의 권유로 간단한 영상 편집 기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렵게 느껴졌지만 몇 주간의 연습 끝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김 씨는 유튜브 영상 편집 대행을 시작했는데 젊은 창작자들과 협업하며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그만큼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금뿐 아니라 내가 번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결론, 작은 기술 하나가 노후를 구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작은 기술 하나가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이 보여주듯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청소, 목공예, 영상 편집 같은 간단한 기술도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기술이지만 그것이 곧 노후의 생존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작은 기술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퇴직 후 작은 기술이 만드는 큰 변화 전문가 칼럼. 퇴직 후 무너진 삶, 작은 기술로 재건하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오해는 돈만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중요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고정 수입이 끊기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심리적 공허함과 생활의 불안정성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작은 기술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작은 기술로 생존하고 심지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간 사례를 바탕으로 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은 막막함입니다. 정해진 월급이 없으니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는 두렵기만 하고 몸과 마음은 점점 무기력해지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이유를 넘어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60대에 접어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술을 배우면 내 몸의 한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내 삶에 주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작은 기술이 가져오는 심리적 안정. 퇴직 후 기술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생계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뭔가를 배우고 그것을 활용해 성취감을 느끼면 삶의 자존감도 함께 높아지죠. 한 가지 재미있는 데이터를 공유할게요.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기술을 새롭게 배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이는 기술이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사회적 연결과 자존감 회복의 도구라는 걸 보여줍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퇴직 후 기술 선택 방법.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까? 입니다. 퇴직 후 배울 기술은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기술.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기술에 도전하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청소나 간단한 목공 같은 기술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배우고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수요가 꾸준히 있는 기술. 수익을 기대한다면 수요가 있는 기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영상 편집, 간단한 가전수리, 손으로 만드는 공예품 등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죠. 나와 잘 맞는 기술. 마지막으로 나의 성격과 체력, 흥미에 맞는 기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배움 자체가 즐거워야 지속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몸을 많이 쓰는 기술보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기술이 더 적합한 분들도 많습니다. 사례 1. 65세에 시작한 에어컨 청소 전문가. 65세에 퇴직한 어씨는 퇴직 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계속 줄어들었고 예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죠. 고민 끝에 배우기 시작한 것이 에어컨 청소였습니다. 2주짜리 강습을 듣고 간단한 도구만 구입해서 시작했죠. 처음엔 하루에 한두 집을 방문하며 청소를 했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고객들이 깨끗하게 됐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벌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례 2. 손재주로 새 삶을 시작한 B씨. B씨는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평소에 취미로 목공예를 즐기던 그는 취미를 발전시켜 볼 생각으로 동네 공방에서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만 참여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워크숍이 늘어나고 만든 작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취미가 돈이 될 줄 몰랐다고 말하며 퇴직 후에도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례 3. 디지털 기술로 제2의 직업을 얻은 C씨. 퇴직 후 디지털 기술을 배운 사례도 많습니다. C씨는 58세에 퇴직 후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료 유튜브 강좌를 따라했고 이후엔 간단한 소프트웨어만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지역 유튜버들과 협업하며 본격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두려웠지만 내가 젊은 사람들과 일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결론 퇴직 후 작은 기술이 만드는 큰 변화.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기술 하나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퇴직 후
삶의 활력과 의미를 부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기술을 배우는데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의지입니다. 기술 하나가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경험해 보세요.